네, 오늘은 중2 수화식에서 지수법칙하고 지수법칙과 다낭식의 곱셈 이런 것들로 유형을 18가지의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유형 1부터 유형 10까지 어떤 수화식에서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곱셈이나 걷어제곱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대표 문제로 하나씩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문제는요. 2의 세제곱, 자, 써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2는 2의 몇 제곱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건 지수법칙에 지수법칙을 쓰려면 우리가 밑에 있는 밑수가 똑같아야지 지수끼리 곱할 때는 더하고 지수끼리 나눌 때는 빼고 이런 지수법칙을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수법칙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지수법칙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나올 때는 밑수가 같을 때는 밑수를 한 번만 쓰고 위에 있는 지수 두 개를 더하여 지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하는 게 지수합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수합의 법칙을 쓰고 싶은데 밑수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이런 문제는 밑수가 다르면 밑수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밑수 통일이라고 할까요? 우리끼리 밑수 통일을 해줘야 돼요. 밑수가 같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소인수 분해입니다. 그래서 32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2는 2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얘를 다시 정리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가 5개가 있는 32를 2의 5제곱으로 하고 2의 네모제곱.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밑수가 같으면 지수끼리 지수의 합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3 더하기 5 하면 되죠. 8. 그러면 2의 네모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네모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문제는 또 어려울 것 같아서 대표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마이너스 1에 n-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에 2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간단히 구하라. 그럼 지수가 지금 문자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이 n이라는 아이가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자연수였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시로 들어가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n을 2로 놓을까요? n을 짝수로 한번 놓아보고 n을 홀수로 놓아보면 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을 2라고 예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2니까 2 곱하기 n이 2니까 2에는 2 곱하기 2에서 4 곱하기 4에서 1을 빼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1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1로 바뀌죠. 그럼 전체적인 부호는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가 있어서 플러스 1로 바뀝니다. 그래서 n이 이제 2일 때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 n이 이제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n이 3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답이 아마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n이 3일 때는 3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1에 세제곱 자, 또 마이너스 1에 세제곱 곱하기 자, n이 3일 때 2, 3은 6 빼기 1 그러면 마이너스 1에 5제곱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면 음수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아, 이거 잘못했구나. 3 빼기 1은 2니까 여기 2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2제곱하면 플러스 1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5번 곱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자, 1은 뭐 100번, 1000번 곱해도 1이니까 일단 부호만 유심히 보면은 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돼서 자, 1번과 2번의 답이 같습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플러스 1.
그래서 n을 짝수로 풀고 해도 플러스 1이 나왔고 n을 홀수로 가정하여 풀어도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답이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요. 이 거듭 제곱에 또 거듭 제곱이 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가로가 있는데요. 이 가로 안에 지수 두 개는 곱하기로, 지수의 곱으로 이제 푼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풀어보면요. 3의 2제곱에 4제곱 곱하기 3의 네모제곱에 5제곱. 이게 3의 23제곱. 그래서 자, 거듭제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제곱에 또 거듭제곱이 있는 경우는 이 지수와 이 지수를 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의 8제곱 곱하기 네모와 5를 곱하니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 네모 곱하기 5라고 해줘야겠죠? 예, 이렇게 한 게 3의 23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밑수가 똑같기 때문에 지수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근데 밑수가 같을 때 곱셈은 8과 이 지수 8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지수 m 곱하기 5를 더하는 걸로 우리가 배웠죠. 지수 합으로 계산해라 이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8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8. 그래서 15가 되고요.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될까요? 네, 3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다시 정리하면은 거듭제곱 가로에 또 거듭제곱이 있는 경우는 지수의 곱으로 유도해라. 그 다음에 지수의 곱으로 유도한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는 지수의 합으로 유도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세 번째 문제는요. 크기 비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2의 10제곱과 3의 10제곱은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수가 똑같을 경우는 밑수가 클수록 이 부등호가 그 밑수의 큰 숫자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수 법칙이 아니라 이 지수가 들어있는 숫자의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밑수가 오른쪽 아이가 더 크다면 지수가 똑같을 때도 당연히 오른쪽이 더 커진다. 그래서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ABC의 지수에 이제 지수가 들어있는 ABC의 대소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는 지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지수를 살펴보니까 하나는 50, 하나는 40, 하나는 20이에요. 지수를 똑같이 맞춰주려면 여러분 최대 공약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50과 40과 20의 최대 공약수 여러분 보이나요? 10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10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자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A의 50제곱인데 이거는 지수 법칙으로 생각을 하면요. 2의 50제곱은 거듭제곱 있잖아요. 그래서 10으로 우리가 이거 최대 공약수가 10이었거든요. 10으로 변형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2의 10제곱으로 일단 2의 10제곱으로 하고 10의 몇 제곱이죠? 10에서 얼마를 곱하면 50이 될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지금 지수를 10으로 통일한 다음에 밑수만 비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의 50제곱은 2의 10제곱에 그러니까 10이라는 아이 지수를 한번 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로가 있는 지수 법칙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곱하기로 하는 거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맞바꾸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바꾸냐면요. 우리는 밖에 있는 지수를 10으로 지금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바꾼 결과 2의 5제곱을 푸는 거예요. 밑수로. 그러면 30이잖아요. 그럼 A라는 아이는 32의 10제곱으로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A, B, C를 다 10제곱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3의 40제곱. 3의 40제곱도요.
자, 3의 40제곱도 일단 해봐야겠죠. 10으로 10의 거듭제곱, 10의 10제곱의 4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다시 곱하면 40이 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깥에 있는 가로 바깥에 있는 지수를 10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와 얘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3의 4제곱에 10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풀면은 3의 4제곱을 일단 풀어주셔야 됩니다. 10은 지수를 고정하고요. 3의 4제곱은 얼마입니까? 3을 4번 곱해보세요. 3 곱하기 3은 9, 또 3 곱하기 3은 9니까 81이에요. 81의 10제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벌써 A와 B의 대소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수가 똑같으면 밑수를 보고 누가 더 큰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A하고 B 했고요. 이제 C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C는 6의 20제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C는 6의 20제곱. 이걸 한번 10제곱으로 한번 전형을 해볼게요. 그럼 10제곱으로 한다면 10의 2제곱이 될 거고, 우리는 바깥에 있는 지수를 10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바꿉니다. 6의 2제곱에 10제곱 해도 답의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6의 2제곱을 풀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0제곱으로만 다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가로 안의 값은 밑수는 어차피 다를 걸 예상하기 때문에 풀어주게 됩니다. 그럼 36의 10제곱이죠? 그러면 벌써 보세요, 여러분. 다 거듭제곱이 10제곱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32, 얘는 81, 얘는 36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큰가요? 네, B가 제일 크죠. 그래서 B가 1등.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아이는 C죠. 그 다음에 C가 2등.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아이는 A. 이렇게 답의 대소관계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 원리 잘 이해하시고요. 이거는 처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똑같이 해야지 밑수를 보고 크기를 비교하는구나.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 4번은요. 나눗셈인데요. 지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지수의 나눗셈은 뺄셈으로 처리합니다. 앞에 숫자가 클 경우는 그냥 앞수에서 뒷수의 지수를 빼서 차로 우리가 나눗셈을 했고요. 만약에 똑같은 지수는 나누면요. 자기 자신이 1이 됩니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수가 큰 경우는 분수로 내려가서 그 뒤에 있는 지수의 차를 써서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이제 나눗셈은 일단 A의 나눗셈은요. 일단 써볼게요. A의 10제곱 나누기 A의 2x 나누기 A는 A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수 법칙에 지수가 없는 경우는 1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자, 나눗셈을 보면은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자연수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앞에 있는 지수들이 지금 다 크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빼주면 됩니다. 10에서 2x 빼기 1 한 게 3이다 해서 방정식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10에서 1 빼면 9, 9 빼기 2x는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남겨놓고 9를 이항하니까 플러스 9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누었겠죠? 그러면 x는 3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거 나눗셈은 지수의 차로 푼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유형 5번인데요. 유형 5번은, 이렇게 가로가 있는데, 가로가 있는 거에, 이제 거듭제곱은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자연수 m에 대하여 거듭제곱,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지수가 1로 생각하고, 1 곱하기 m은 m, 여기는 1로 생각하고, 1 곱하기 m은 m 해가지고, A의 m제곱, B의 m제곱 따로따로 분배 법칙으로 이 두 문자의 곱에도 똑같이 지수를 곱의 법칙으로 푼다. 이거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푼 거예요. 7의 x의 a제곱에
b제곱을 하였더니 343의 x의 9제곱이 나왔대요. 그러면 7을 몇 번 곱해야지 343이 나오는지 알면은 b가 몇 제곱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7을 3번 곱하면 거꾸로 썼네. 343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따라서 b는 3번 곱했던 i구나. b는 3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a하고 b는 또 곱해서 지수의 곱으로 해서 x가 9이 나왔기 때문에 b가 3이니까 3 곱하기 3은 9 해서 a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곱의 법칙, 곱을 분배해서 곱해준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있으면 7도 이만큼 b제곱을 해주고 x의 a제곱에 또 b제곱을 각각을 분배해서 해준다는 거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요. 분수의 거듭제곱은 각각 분모도 거듭제곱 해주고 분자도 거듭제곱 해서 푼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면요. 그래서 ABC가 얼마니? 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A와 3을 곱해서 6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수끼리의 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이제 2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이라는 게 B예요. 그럼 3의 세제곱을 풀어놓은 값이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의 세제곱은 얼마겠어요? 27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요. C는 Y 아무것도 없으면 1제곱이에요. 1과 3을 곱한 게 C가 나왔으니까 C는 1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A 2, C는 3, B는 27 해서 여러분이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은요. 지수법칙 이제 총합이에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m과 n을 더해라 이렇게 했고요. a의 m의 가로의 거듭제곱이 나오면 지수끼리 곱해라 이렇게 된 거고요. 나눗셈은 앞에 있는 지수가 클 때는 그냥 그대로 빼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두 지수의 나눗셈은 항상 1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뒤에 있는 지수가 크다면 분모에라는 뒤에 있는 나누기는 분모군요. 분모예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지수가 크기 때문에 일단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을 분모에다가 지수를 표현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의 2제곱 나누기 A의 8제곱.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수를 하면 A의 8제곱 나누기 A의 2제곱이에요. 그럼 여러분 A가 2개 있고 A가 8개 있으니 그게 약분하면 여기는 A가 6개 있고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걸 설명한 게 이 밑에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수에서 지수를 못 빼는 경우가 간혹 있으면 분모에다가 자리를 잡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을 써주고 분자에 1을 쓰는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은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을 거듭제곱을 해라. 분수의 거듭제곱은 분모의 거듭제곱과 분자의 거듭제곱을 같이 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느냐, 옳으냐 하는 문제 이걸 보면요. 얘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1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서 자 지수를 풀어주면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자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3은 6 더하기 4는 틀렸죠. 예, 얘는 뭐 어떻게 푼 거예요. 얘는 지수의 합으로 안 풀었어요. 얘는 틀렸다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x의 15제곱 나누기 x 나누기 가로가 있는 경우는 이거 거듭제곱은 곱하라고 했죠. x의 10제곱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풀면 x에 아무것도 없으면 1제곱이에요. 지수의 차니까 14제곱 나누기 x의 10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큰 수, 작은 수 그대로 빼주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2번도 좀 틀려 있는 상태네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5번을 곱하면 이제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각각을 5, 5, 25, 2, 5,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4번은 미수가 다르잖아요. 미수를 좀 소인수 분해해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의 2n제곱 나누기 16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2를 4번 곱하면 16이죠. 이렇게 하고 4는 2를 2번 곱하고 얘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수가 소인수 분해가 덜 돼 있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2의 2n제곱 나누기 자 2의 4제곱과 n제곱을 곱하면 2의 4n제곱 곱하기 자 2하고 여기를 곱하는데 항이 2개면 분배 법칙으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2의 2n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수 법칙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얘는 2를 하나 써주고 자 뒤에 게 더 크네요. 그러면 2n에서 2의 4n분의 2의 2n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곱하기 2의 2n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4n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지금 n이 짝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n이 자연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4n에서 2n 빼면 2n이잖아요. 그럼 2의 2n 제곱분의 1 곱하기 얘는 2의 2n 자 이거는 더하기 2를 조금 약분이 편리하기 위해서 곱하기 2의 2제곱으로 좀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2의 2n 제곱이 둘 다 약분이 돼서 답은 2의 제곱으로 빠지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게 답은 2의 제곱이라는 거 다시 정리하면 미수가 다르면 미수를 같은 미수로 하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고 거듭 제곱에 또 거듭 제곱이니까 지수를 곱하여 풀고 나눗셈은 분수로 표현하여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빼줘서 큰 지수 쪽에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같은 이게 분모하고 자연수는 약분을 하되 얘는 좀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약분은 하나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붙어 있으면 약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의 n제곱 플러스 2를 2의 n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으로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형 7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유형 7번까지 하고 다시 8번부터 또 들어갈게요. n이 자연수라고 했죠? 자, 이 n을 잘 보세요. 이 n이 1인 경우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n이 2인 경우, 짝수인 경우를 하면 아마 답이 똑같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n이 1이라고 예상하고 풀면요. n의 마이너스 1의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1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니까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0 되죠. 밑에 것도 0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 n을 2라고 가정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1의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2 더하기 1이니까 세제곱. 자, 이것도 답이 똑같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1의 2제곱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것도 답이 0이 나오죠.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